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종섭의 시사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최근에 이란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현재 움직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 쪽에 가용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 척도 없는 거죠. 그런 걸로 밀어본다면 당장 이란을 공격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관측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또 이란 정보기관을 점령하라. 여러 가지 이런 등등 이 강경한 공격할 것처럼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게 좀 진심이 아닌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좀 미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기획취재부의 이현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여러 가지 뭐 이 이란 사태에 또 심각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했다. 그리고 저항이 심상치 않다. 하메네이에 대한 그 퇴진 운동, 퇴진 압력이 굉장히 좀 거세게 일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이쪽 중동 쪽에 항모가 하나도 없다면 그 항모들 다 어디 카리브해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사실 뭐 미군 항모전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은 네. 뭐 운영 중인 게 11척으로 알려져 있는데 11척. 예, 지금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던 상황이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배치됐던 게 한 2척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해 10월에 이제 모두 카리브해 쪽으로 이동이 된 상황이고요. 네. 이 전력은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에 동원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항모 전단의 재배치가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언을 한 대로 뭐 멕시코라든가 콜롬비아 마약 조직 소탕에 동원하겠다.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아직까지는 카리브해에 머물면서 이제 일부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남미 쪽에 머물고 있으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실제로는 지금 베네수엘라에 이제 석유 수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감시하는 측면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중남미 지역에서 또 마두로 체포 작전하고 좀 비슷한 작전을 계획 중이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당장 이 전력이 중동에 다시 가긴 어려울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다른 지역 항공모함들도 당장 이동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금 안 그래도 뭐 대만 해역 문제라든가 뭐 중국 견제에 거의 모든 전력을 쏟아붓고 있어서 이제 뺄만한 상황이 못 되고 대서양과 북유럽 지역은 또 러시아의 움직임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라 네.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카리브에 갔던 그 전력이 되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정말로 이제 이란의 군사 개입을 할 거면은 네. 뭐 이미 이동을 시작을 했어야 되고 이제 마두로 체포 작전 때도 결국 지난해 10월부터 항모가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12월까지 이제 2달 정도 걸렸는데 돌아가려면 또 2달 정도 걸리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란에 대한 어떤 공세를 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카타르 주둔 미군의 철수 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는 그 전력이 또 이란 공습에 나설 수 있지 않냐 그런 해석도 나오고는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카타르 주둔군이 이제 한 1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전력만으로 이란에서 작전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대는 카타르를 또 방어하러 지금 가지고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네. 이 부대가 다 빠져서 이란 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카타르 정부에서도 좀 반발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정말로 미국이 지금 이란에 군사 개입할 생각이 있냐?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당장 카리브해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까 그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 개입을 하더라도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런 분석이네요.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소리 빵빵 쳐가지고 어느 정도 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란 사태 이게 뭐 뉴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수천 명이 사망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굉장히 이 정권 자체가 붕괴될 정도로 이른바 신정 통치가 이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 이란 사태를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군사 개입 시사를 한 거를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맞는데 네. 정말로 정권이 붕괴될 상황이냐 이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란 반정부 시위가 이제 전국 187개 도시에서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사망자도 이미 뭐 6천 명을 넘었다, 10,000명을 넘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럼 이 반정부 시위 주체들이 정말로 이제 정권 교체가 목적이냐 아.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미지수라는 점이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시위 주체는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너무나 물가가 심각하게 오르고 먹고 살기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네. 환율 문제 등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장의 문을 닫고 나온 시위에서 출발을 해서 네. 지금 거의 민생고 때문에 일어난 시위인데 그러면 이 시위 주체들이 정말로 이제 정권 아예 뒤집어 엎고 아. 우리가 새로운 통치 체제를 구성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 직자적인 측면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에 대한 저항, 반발로 터져나온 시위인데 그걸 이끌을 어떤 조직적인 세력이라든지 향후의 정권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또 다른 정치 세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의 경우에는 뭐 알려져 있듯이 이제 실질적으로 민생 정치를 다루는 행정부가 있고 네. 또 그 위에 이제 실질 정치는 또 다루지 않는 이제 성직자들로 구성된 그 신권 통치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양분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교체를 한다고 해도 민생을 담당하던 대통령, 이제 정부 조직은 교체를 할 수 있어도 아. 지금 시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 신권 통치까지 완전히 무너뜨리자 과연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느냐라면은 그건 좀 미지수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 시위대들도 신정 통치 정권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으로 지금 나타나진 않고 있어서 네. 미국 내에서도 정권이 바로 붕괴될 것 같지는 않다. 이번 시위로 이제 폭력 사태가 더 심해지면은 네.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정권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상황은 아니다. 그런 판단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결국 이제 근본적인 어떤 체제 변혁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둘러싸고 그 판단이 조금은 아직은 좀 신중론 두고 봐야 된다라는 쪽이 좀 우세한 거군요. 우리가 예, 보통 뉴스에서 볼 때 뭐 그 하메네이 사진 막 그 뭐 불태우고 뭐 퇴진하라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면적으로 체제를 뒤엎을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좀 본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에서 원하는 게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뭐 베네수엘라도 허기야 뭐 기존 통치 그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가긴 했지만 부통령이 대행을 하는 그 체제 그대로 인정을 해준 거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정권을 완전히 그 뒤엎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미국의 이익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뭐 정권 교체를 요구한다기보다는 네. 아마 이게 기존에 추진해왔던 핵 협상을 먼저 타결을 하는 그러니까 외교적 해법을 좀 먼저 우선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란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이제 특수작전을 감행을 하기에는 좀 까다롭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차이? 예, 일단은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베네수엘라보다 2배가 넘는 아, 좀, 일단 땅덩어리가 예, 크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작전 범위를 잡기가 좀 많이 힘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자체 인구도 베네수엘라보다 이제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8천만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아, 장비군도 70만 명이 넘는 나라다 보니까 상비군도 거의 뭐 베네수엘라의 2배 이상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전력으로 감당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리도 일단 뭐 거리도 훨씬 더 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지금 아무래도 궁지에 몰린 이란 정부가 이제 미국 정부가 요구를 했었던 네. 기존 핵 협상안을 거의 다 지금 수용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선 상황입니다. 좀 급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일단 협상부터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이란 핵 협상의 이제 걸림돌이 네. 이제 핵 포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 이란에 요구를 했던 이제 핵 개발 중단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까지 공격을 못하도록 아,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아,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뭐 몇백 킬로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그 개발 제한을 두는 그런 조항도 있었군요. 예, 그 조항을 놓고서 지금까지 이제 이란에서 계속 거부 의사를 바뀌었었는데 네, 이번 사태로 이것까지 좀 전향적으로 받겠다 그런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이란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그 부분에서는 백기를 들었군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당장 이란을 추가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 협상부터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더 이득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란 입장에서도 어쨌든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미국의 공격 이런 것에 대비하는 차원 또 미국 입장에서도 당장 아까 이현웅 기자 설명한 대로 군사력을 투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좀 관철하는 쪽으로 먼저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얘기. 자,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여러분도 뉴스에서 다 보고 계시지만 이 이란 사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시위가 계속 진행되고 또 과격화되고 또 사람들이 더 피해가 더 커지고 이러다 보면 이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개입 요구가 더 커질 거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좀 미국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아마도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베네수엘라랑 반대로 여기는 왜 개입을 안 하냐 이런 좀 비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지금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하. 이란 공습을 굉장히 강하게 말리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백악관에 심지어 로비까지 하면서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권을 교체한다고 해서 네. 이제 이란의 상황이 더 개선되기 어렵다는 또 판단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네. 이란을 뭐 베네수엘라식으로 이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미국 친미적인 정권이 나오기는 더 힘들고 아마 더 이상한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이라크 전쟁으로 이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 굉장히 큰 혼란이 빠졌었고 그리고 또 이슬람 국가와 같이 아예 협상조차 안 되는 이제 희한한 정권 테러 조직이 집권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은 이제 이란 공습이 쉽지 않다는 건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란 공습 이후에 과연 이제 이란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처럼 확실한 석유 이익을 볼 것인가 이것도 좀 미지수라고 합니다. 네. 이란도 산유국은 맞는데 이란 원유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원유와는 달리 미국 입장에서 큰 수익을 좀 얻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제 미국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대부분 미국에서 잘 나지 않은 중진류를 생산했기 때문에 네. 미국 석유 업체들이 이걸 싼 값에 가져가서 이제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네. 이란은 일단 미국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석유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 지금 이제 중동 국가들에서 나는 석유도 미국에서 아예 수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의 원유가 과연 군사력까지 들여서 장악을 해야 되냐 이게 좀 고민이라는 거죠. 실익이가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와 비교했을 때 실익이 별로 없다라는 네, 얘기네요. 또 이와 함께 또 다른 요인으로는 뭐 트럼프 정권 입장에서 지금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이란 핵 협상을 타결을 하는 게 이제 군사적인 침공보다 훨씬 더 이제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자칫하면은 이란 사태는 대규모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정권 교체보다는 이제 기존의 바이든 정권 뭐 그 전에 오바마 행정부도 하지 못했던 이란 핵 협상을 타결을 하는 게 선거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아마 이런 정치적 측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미국 정부가 당장 군사 개입을 하는 것보단 일단 핵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을 한 이후에 그 후에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현웅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 세게 얘기는 했지만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일단은 중간 선거를 겨냥한 외교적인 업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이제 쌓는 차원에서 이 핵 협상 문제를 타결 짓는 거 일단은 그게 좀 방점을 그쪽에 찍었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란에 대한 공격, 뭐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가능할 것인지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어떤 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